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이곳 메릴랜드는 이번 주 들어서 초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따뜻하니 좋네요. 지난주 주말에 일하는 가게에 나갔는데 일하는 아이가 너무 예쁜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딱 제 스타일의 바지였어요. 어머,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자 자신이 자주 이용한다는 온라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덧붙인 말에 바로 구입을 했답니다. 구불이야. What? 구불이라고? 직원 아이는 바로 저를 대신해서 제 사이즈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그 바지가 구불이지? 왜 그렇게 싼 거야? 저는 옷은 온라인 구매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기본 아이템이 아니고서야 원단은 만져보고 직접 보고 사야 하니까요. 오히려 전 입어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도 잘 안 입어보고 구입하는데 그래도 원단의 퀄리티나 프린트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9불짜리 스타일 좋은 바지를 파는 곳은 어디인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직원 아이가 자주 이용한다는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고는 눈이 띠용. 옷이며 신발이 20불이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불은 고사하고 웃더리의 경우 블라우스들이 5불, 7불, 8불 이래요. 원단의 퀄리티고 뭐고 스타일과 색상이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에 정신없이 담았어요. 어차피 무료 리턴이 되기도 했지만 10벌 사서 2개만 건져도 이 가격이면 횡재지 하는 생각에서요. 쇼핑을 하는 내내 와, 이렇게 싸다고? 이거 팔아서 얼마나 남나? 아주 감탄하면서 처음 주문하는 것이니만큼 이것저것 한 20벌을 골라서 주문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다음 날 도착 날을 확인해 보려고 다시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뜨악! 하루 만에 글쎄 신상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새 옷이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 된다고? 혹시 패스트 패션 들어보셨나요?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 패션이란 의류를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칭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는 자라나 H&M 브랜드? 이런 기업들에서 새 옷이 나오는 과정에 통상 5주가 걸리는데요. 원래 의류 업계의 전통적인 제품 생산 주기는 6개월에서 9개월이에요. 저도 옷 쪽에 오래 일을 해봐서 잘 알죠. 이에 비해 어떤 브랜드는 각각 일주일에 100여 개에서 많게는 4,500개의 제품이 웹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패스트 패션을 넘어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말 그대로 울트라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매주, 심지어 매일 새로운 스타일을 출시합니다. 고객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최신 패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청취자분들 요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이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비율보단 온라인 구매가 점점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듯해요. 일단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운전하고 가서 주차하고 들어가서 고르고 하는 시간만 절약해도 온라인 구매가 시간상 많이 단축이 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만 1,000개에서 6,000개 신상품이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5일에서 7일이라는데요. 대박이죠. 패스트 패션의 선두였던 H&M의 5주를 얘기해 볼 때 5배나 빨라진 결과예요.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빨리빨리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고 저렴하게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는 건 좋을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옷들이 버려지고 폐기 처분되고 지구가 오염될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즉, 패스트 패션은 첫째, 대기를 오염시켜요. 세계에서 합성 섬유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약 7억 톤입니다. 또 패션 산업은 연간 국제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데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두 번째는 수질 오염이죠. 패스트 패션은 주로 값이 저렴한 폴리에스테 섬유를 사용하는데 폴리에스테 섬유의 재료는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5kg의 합성 섬유로 된 의류를 세탁하면 600만 개의 미세 섬유 조각이 세탁수를 통해 유출됩니다. 또 옷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사용이 되는데 면 티셔츠 한 장을 생산하는데 물 2,700리터가 필요하고요. 이 양은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감이 오시나요? 세 번째는 토양을 오염시켜요. 패스트 패션 산업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로 인해 의류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어요. 너무 싸다고 또는 유행하는 것이라서 라는 이유로 충동 구매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자제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처음 시작하셨던 게 언제쯤이셨어요? 제가 처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은 2003년이었어요. 아기용품으로 기억을 해요. 그 전까지는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인터넷 구매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많이 접해서 막연히 두려움도 있었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건 아닐지 못 쓰는 상품을 보내오고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걱정도 했고요. 가격이 비싸도 오프라인에서만 상품을 구입했었죠. 그때 당시는 아마존 같은 이름 있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활성화돼 있지 않기도 했지만 온라인 구매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젠 사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으면 클릭으로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봅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을 전화기로 주문해 놓을 수 있다는 건 온라인 쇼핑의 최대 장점이죠. 반면 배송되어 온 물건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틀릴 땐 실망감도 있긴 하지만 요새는 거의 모든 물건이 리턴도 되고 환불도 되고요. 물론 온라인에서 리턴을 하면 시일도 며칠 걸리고 다시 포장해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긴 하지만요. 때로는 오프라인 스토어 커스터머 서비스의 긴 줄에서 리턴을 하겠다고 기다리는 게 더 시간 아깝고 지루할 때도 많아요. 분명 마음에 들어서 산 물건인데도 배송을 받고는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죠. 이렇게 산 물건을 후회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아는 분은 매번 10개 정도 사면 7개 정도는 교환을 하던가 리턴을 하세요. 본인은 매번 신중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서 리턴을 하는 이유도 항상 다양해요. 이 자켓과 매치할 어울리는 바지가 없어서 자세히 보니까 흠집이 나서 부서진 부분이 있더라고. 아무리 봐도 나한텐 안 어울려. 안 되겠어. 대략 이런 이유라면 신중 구매한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쇼핑을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고 즉시 사버리면 실패 확률 50%. 직접 보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사진과 설명만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럼 온라인 쇼핑 노하우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충동적인 구매는 대부분 실패 확률이 높아요. 특히 늦은 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는 경우 다음날 내가 이거 왜 샀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특히나 밤에 맥주나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인터넷 쇼핑하시면 안 돼요.
좀 더 현명하게 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살 상품이 정해졌다면 가격 비교에 들어가야 하죠. 배송료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또 각 쇼핑몰의 쿠폰이나 리워드 제도까지 살펴보면 가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적립금 혜택이 많은 경우는 다음 쇼핑몰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또 보통 후기가 많은 상품을 눈여겨보는데 이 리뷰에 속으면 안 돼요. 일단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사진도요,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실제로 물건을 사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 사진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인터넷 쇼핑의 특징은 내가 원래 사려던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추천 상품 등의 유혹으로 예상하지 않은 물건까지 사게 된다는 점인데요. 장바구니에 우선 담아놓고 결제 전에 다시 한번 아이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물건을 왜 사려는 거지? 정말 필요한가? 정말 마음에 드나? 꼭 지금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질문들을 해보시고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루 정도 지나서 결제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한 물건과 사고 싶은 물건은 엄연히 달라요. 가장 냉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배우자와 함께 쇼핑 함께 가나요? 그래도 결혼 전엔 남편이 싫은 내색은 안 하고 같이 따라와 주기도 했지 않나요? 결혼 후엔 물론 쇼핑은 남편분들과 같이 가지도 않겠지만 우리 여자들도 절대 남자들 안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여보, 나 쇼핑 갈 건데 같이 갈래? 겨울 코트 하나 장만하려고. 그래. 코트만 살 거면 같이 가고 나도 달릴 때 신을 운동화 한 켤레 사야 해서. 1시간 정도 서너 군데의 가게를 들르면서 원피스도 입어보고 자켓도 걸쳐보고 구두도 신어보고 있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겨울 코트 산다면서 구두는 왜 신어봐? 구두도 사게? 아니, 꼭 그런 거 아닌데 이쁘잖아. 뭐 이쁘면 살 수도 있고. 이 신발은 어때? 이 옷은 매치가 잘 돼?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어울리네. 그걸로 사. 아니야. 코트 사러 온 거니까 됐어. 2시간 정도 경과했을 무렵 아직도 못 골랐어? 그러게 살 것도 아닌 걸 왜 자꾸 입어보고 신어보는 건데 그냥 살 거만 집중해서 보고 빨리 가자. 나 배고파. 그래도 이쁘면 딴 거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처음 사려고 했던 거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울리냐고 물어보면 왜 그렇게 진정성 없이 건성으로 대답해? 나 봐주는 게 그렇게 귀찮은 일이야? 그래. 귀찮다 귀찮아 됐냐? 무슨 놈의 옷을 2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골라. 사려면 벌써 샀겠다. 게다가 살 것도 아닌 옷까지 왜 자꾸 어떠냐고 물어봐. 내가 일일이 어쩌고저쩌고 코디까지 해줘야 돼? 내가 네 비서야? 결국 남자는 폭발했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쇼핑하는 아내를 따라다니는 남자는 전쟁터에 있는 상황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얻는다고 하네요. 아니 정말 그 정도일까요? 여자친구나 아내를 따라 쇼핑하는 일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한 일인 건 물론 알지만 외국 남자들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자상하게 이거 이쁘다, 이거 입어봐라 코치해주는 분들 저 일할 때 많이 봐요. 중국 상하이의 한 쇼핑몰에 남편 보관소라는 게 있대요. 상하이 글로벌 하버 쇼핑센터는 사방이 투명 유리로 된 셀프 서비스 룸이 있는데 이 방에는 TV, 가죽 안마의자, 게임 콘솔 등이 갖춰져 있고요. 이곳에서 남편들이 게임도 하고 전화기 충전도 하면서 쉴 수 있는 남편 보관소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쇼핑을 싫어할까요? 간혹 쇼핑을 즐기는 남성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쇼핑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죠.
꼭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만 목적을 정해놓고 매장 몇 군데를 다녀보고 바로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사야겠다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 매장에 있는 물건이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로 맞춰서 사더라고요. 남자는 참으로 신기해요. 그래서 쇼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죠. 하지만 우리 여자의 경우는 틀려요. 여자들은 대체로 쇼핑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구경 그 자체를 더 좋아하잖아요. 코트를 사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지만 돌아다니다가 이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입어보고 신어보고 맞춰보고 그러다 정작 처음에 계획했던 거랑 다른 것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즐겁게 쇼핑했다는 자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옷을 고를 때 동행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때문이죠. 남자들끼리 가면 대충 고르라고 슬쩍 닥달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거 괜찮네 그거로 해라 하고 대충대충 말해주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물건을 사려는 남자는 자기 나름의 고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주변 사람의 태도에 크게 좌우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쇼핑하는 경우라면 마음이 맞아 함께 쇼핑하기 좋은 친구가 꼭 한둘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인기 있는 친구는 그 옷과 사려고 하는 사람의 매칭도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건성으로 대답해주는 게 아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때서 너한테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요. 남편분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배고프고 해서 잘 어울려. 그거 괜찮네. 그거 사. 이런 건성으로 대답함으로써 이미 아내의 기분은 별로가 된다고요. 이쁘다. 넌 팔다리가 길어서 긴 자켓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기는 얼굴이 둥근 편이고 지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태보다는 뿔테 안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코멘트를 해주면 상대방은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게 돼요. 물론 알죠. 남성들이 무슨 패션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색상이 얼굴에 잘 받는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울리는지 정도는 코멘트 해줄 수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 어울리냐고 물었을 때 건성으로 대답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옷이 잘 안 어울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에 들었던 옷이라도 일단 내려놓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쇼핑하는 시간은 하염없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분들, 아내분의 체형 정도는 파악해 두시고 코디 유형 몇 개만 기억해 두셔도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필요한 무엇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쇼핑을 해요. 우리 여자들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새 것이 가지고 싶은 욕구인 거죠. 쇼핑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쇼핑할 때 우리 되뇌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과 전투의 얘기예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 경제심리학 교수 졸지 로웬스틴의 연구에 따르면 상품 구입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대뇌에서는 상품 획득에 따른 기쁨을 추구하려는 쾌락신경 중추와 지불의 고통을 피하려는 혐오의 중추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해요. 상상해보니 꽤 재밌죠? 새 거를 구입할 때의 즐거움과 돈을 써야 한다는 고통이 함께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잖아요. 경제활동과 우리 신경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 연구는 MRI 촬영을 통해 대뇌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조사한 것이었는데요. 쾌락을 담당하는 신경, 중추는 대뇌 피질에 있는 측핵인데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활기를 띈대요. 또 실증과 혐오감, 고통을 담당하는 중추인 라일섬은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작동된다고 해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가능하면 적게, 보다 현명하게 돈을 쓰기 위한 전략이 머릿속에서 나오게 마련이죠.
너무 재미있는 연구예요. 어쨌든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쾌락보다는 고통이 이기게 된다면 사려던 물건을 내려놓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쇼핑할 때 제일 좋았던 점은 24시간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거였는데 밤에 문을 여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도매시장 가보셨나요? 밖은 컴컴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이 낮인지 아침인지 구분이 안 됐었죠. 요새는 명동거리나 신촌, 강남 등에도 밤에 영업하는 상점이나 식당들이 즐비하다고 하던데 게다가 일부 대형 할인점들이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또 직접 시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TV 홈쇼핑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물건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국에 사는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화장품이나 옷 등의 상품이 대부분이던 홈쇼핑 판매 상품은 이제 차량, 심지어 부동산까지 홈쇼핑을 이용해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하니 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미국은 한국에 있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같은 곳은 없지만 캘리포니아의 산페드로길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의류 도매상에 가면 새벽부터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소매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홀세일 가게들이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는 주말에만 오픈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긴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미국 쇼핑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중고 거래 문화죠. 무빙 세일, 거라지 세일, 야드 세일 등의 이름으로 쓰던 물건들을 서로 물물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검색해보면 주변에 중고 물건을 파는 상점들도 꽤 많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이 입던 옷이나 남이 쓰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요. 한국도 요샌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새 곳보다 중고 물건들을 더 활용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구도 위하고 내 주머니 사정도 위하고 일석이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